어이, 거기 누구 있으면 음악 하나만 줘라. 그 ODX 하기 딱 좋은 날씨네. 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규표입니다. 근래에 저희 큰 청음실의 룸 튜닝을 좀 바꿨어요. 큰 청음실의 룸 튜닝을 좀 바꾸고 큰 청음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의 주요 제품들의 에이징이 과거하고 다르게 좀 안정이 되었다. 그로 인해서 느껴지는 큰 청음실에서의 음질적인 만족도, 그런 걸 느낀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 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큰 청음실을 만든 지가 꽤 좀 됐어요. 저는 솔직히 제가 직접 구축을 한 이 큰 청음실에서의 음질이 별로 마음에 들지를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여기 있는 골드문트 테티스, 이 제품도 굉장히 극찬을 하고 좋다라고 칭찬을 하고 추천하는 영상도 찍었습니다만은 그 제품의 음질을 여기에서 들어보고 칭찬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다른 타사 청음실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그거를 토대로 리뷰를 했었던 거예요. 저희 청음실에서 나는 음질도 썩 나쁜 음질은 아니었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 제품들의 요구하는, 이 제품들의 기대하는 음질은 훨씬 더 좋은 음질, 정말 판타스틱한 음질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만족스럽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일반 가정에서는 룸튜닝을 특별히 투자를 해서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일반 가정 공간 그 상태 그대로 오디오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저희처럼 이렇게 전문 청음실을 만드는 경우에는 거의 룸튜닝을 하는 게 필수입니다. 사실 필수. 왜 그러냐면은 일반 가정 공간 같은 경우에는 가구도 들어가고 또 이제 바닥재 마감 같은 것도 일반 가정에 맞게끔 다 이루어지기 마련이고, 근데 이제 전문 청음실은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 텅 비어 있죠. 그리고 일반 가정 공간하고 이 비율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큰 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율이 거의 정사각형이에요. 좌우로 넓은 구조예요. 근데 정사각형이면서 좌우로 살짝 넓은 구조, 이게 제일 안 좋은 구조예요. 음을 모으기가 제일 어려운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번 큰 청음실만큼 음질 잡기가 좀 어려웠던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청음회도 좀 더 자주 하고 싶고, 많은 분들과 함께 좋은 음악도 듣고 싶고, 음질도 들려드리고 싶고, 제품 자랑도 좀 하고 싶고 그랬었는데 음질이 제가 기대하는 만큼 안 나와져 버리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는 새로운 청음실에서 진정한 하이엔드급의 사운드라고 할 수 있는 사운드가 이제는 만들어졌다. 그래서 좀 기분이 좋아요. 이게 진정한 하이엔드 사운드라는 것은 그냥 내가 한번 딱 들어보고 나서 그 전에 내가 알고 있던 오디오보다 음질이 좀 더 좋게 느껴진다고 해서 그게 하이엔드 사운드가 되는 건 아니죠. 정말 희열이 느껴지는 사운드, 정말 감동적인 사운드가 되어야만 하이엔드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진짜 하이엔드급 사운드라고 하면은 그냥 음악을,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딱 틀자마자 한 소절, 한 음절을 듣자마자 우와 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표정이 지어져야 돼요. 미소가 이렇게, 이야 너무 좋아서 이렇게 미소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미소가 띄어지는 그런 느낌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로 이사 오기 전에 베리티 오디오의 레오노르라든지 파르지팔 청음 영상 만들 때 음악 딱 틀어놓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마약에 취한 사람처럼 그런 표정을 지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큰 청음실을 만들어 놓고 우와 하는 듯한 느낌이 예전처럼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과연 이 정도 가지고 우와 하는 느낌이 나올까? 과연 포칼 소프라 시리즈를 쓸 만큼 써보신 분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 있는 제품들의 사운드를 들어보셨을 때 그분들께서 우와 하는 느낌이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부 좀 오디오 고수분들 몇 분이 여기에서 제품, 원하시는 제품 청음하시고 나서 저음이 너무 안 나온다, 고음만 빽빽거린다, 그런 지적을 좀 해주셨었습니다. 유명한 하이엔드급 스피커가 여기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청음을 하면 유명한 하이엔드급 스피커의 사운드가 나올 것 같지만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이 음질이 지금 이 제품들의 명성에 걸맞는 정말 하이엔드급 사운드입니다 라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운드라는 게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컨대 입문기에서 중급기에 해당되는 음질을 만들 수 있는 난이도가 입문기는 50이고 중급기의 음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200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한 4배 차이예요. 그러면 중급기에서 고급기로의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 그럼 200에서 예컨대 한 500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진짜 진정한 하이엔드의 음질을 만들어서 그거를 누리고 확인이 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음질을 만들기 위한 난이도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저는 한 3,000에서 5,000이라고 봅니다. 확 올라가게 되는 거죠. 중급기 제가 아까 숫자가 몇이라고 했죠? 200이라고 했죠. 200과 3,000과 5,000. 적게는 10배 차이에서 많게는 2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음질의 차이가 10배에서 20배 차이가 난다는 게 아니고요. 그 가격만큼의 음질을 만족스럽게 누리기 위한 난이도. 그 음질의 차이를 만족스럽게 느끼기 위한 그 난이도 차이가 그 정도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오디오 제품들, 이 좋은 오디오 제품들 모아놓고 매칭을 하고 테스트를 해도 기대치만큼 음질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죠. 일단은 비싼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아무래도 더 큰 제품을 구매하시려는 욕심들이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공간에 안 맞는 문제, 또 볼륨의 문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볼륨의 문제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스피커만 비싼 제품을 사셨는데 매칭 기기는 아주 그냥 아쉬운 제품들로 이렇게 대충 매칭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들. 예컨대 스피커는 2천만 원짜리 스피커를 샀는데 어떻게 300만 원 미만에서 어떻게 해결이 안 될까요? 은근히 그런 문의하시는 분들 계세요. 장비가 좀 아쉽다 싶으면 장비도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죠. 심지어는 하이엔드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 배치에 있어서 1cm, 2cm 각도 이거에 따라서도 진짜 만족스러운 사운드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이게 그냥 연결하자마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먼저 소개를 했었던 이런 제품들하고는 별개로 윌슨 오디오, 매직코, YG 어쿠스틱, 마르텐 많이 있죠. 탄노이 이런 그러니까 이게 이름에서 오는 브랜드의 권위감과 브랜드의 가격과 어마어마한 가격과 브랜드의 인기도와 이걸로만 느껴지는 음질의 느낌. 야, 어떤 브랜드보다는 어떤 브랜드가 더 낫지 않아? 어떤 브랜드보다는 음질이 어떤 브랜드가 더 상위이지 않아? 그런 개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인지도와 이제 평판이라는 것이죠. 절대 그걸로만 음질을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 평판대로 음질이 나오지도 않고요. 그 평판대로의 그 남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의 음질을 만들어낸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말처럼 그런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집에 갖다 놔두라고 해서 그런 음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디오 평론가분들이든 그냥 일반 소비자분들이든 그냥 실제 제품의 성능의 1과 100을 알고 평가를 하고 알고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현대차는 현대차겠지, 벤츠는 벤츠겠지, 그냥 이대로만 생각을 하고 그냥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대로만 그냥 똑같이 그냥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냥 브랜드의 이미지와 브랜드의 이미지대로만 평가를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자주 자동차를 비유를 합니다만은 예컨대 제네시스와 벤츠를 비교를 하면은 당연히 무조건 벤츠가 좋은 브랜드 아닙니까? 브랜드 네임밸류로 봤을 때는 야, 차는 벤츠지, 그 돈이면 무조건 벤츠 사야지. 그럼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를 살 수 있는 비용으로 벤츠의 C클래스나 E클래스를 사면은 무조건 100%, 99% 제네시스보다 더 낫습니까? 벤츠의 4기통의 2000cc 차량이 제네시스 G80이나 GV80보다 무조건 더 낫냐 이거예요. 무조건 브랜드 대 브랜드로만 평가를 해버리는 게 그게 객관적이냐 이거예요. 진짜 객관적인 평가, 디테일한 느낌의 솔직한 평가라는 거는요, 어떠한 옵션에 대해서는 제네시스가 더 낫다, 주행 성능에 있어서도 비교를 해보면 호불호가 갈린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그 잠재력을 알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거고, 그 어떤 분들이 그런 느낌을 좋아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평가가 가능하죠. 그런데 그런 디테일한 측면 같은 것들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브랜드 대 브랜드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이 브랜드보다는 이 브랜드가 낫지 이렇게 평가를 해보는 것은 정확한 평가도 아니거니와 객관적인 평가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렇게 제품을 소비를 하고 그렇게 제품을 하이엔드 브랜드를 선택을 하셔서는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거예요.
아마도 하이엔드급 대형 스피커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피커라면은 이 스칼라 유토피아를 들 수 있겠죠. 가운데 있는 진정한 뭐 전형적인 대형급 스피커죠. 우프 유닛이 11인치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형적인 현대 하이엔드급 뭐 예를 들어서 뭐 포칼, B&W, 윌슨 오디오, 뭐 매지코, YG 어쿠스틱, 뭐 마르텐 뭐 이런 쪽 스피커들은 현대 하이엔드 성향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현대 하이엔드적 성향을 지향하는 스피커들 중에서는요 10인치가 넘어가는 스피커, 우퍼 유닛이 10인치가 넘어가는 스피커가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12인치 우퍼 유닛을 힘을 실어서 다이렉트하게 이렇게 딱 때려줘 버리면요 일반 가정에서는 사용을 못해요.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현대 하이엔드적 성향의 스피커들의 우퍼 유닛은 10인치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포칼 스칼라 유토피아가 가격은 비싼 스피커지만은 그런 경쟁 모델들 사이에서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가볍게 그냥 산뜻한 사운드를 내기에는 가장 구동이 용이한 스피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가볍고 산뜻한 사운드만 만들어 놓고 그것만 경험을 해보고 나서 마치 그게 포칼 스칼라의 진정한 사운드이냐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그래서 포칼 스피커는 다 그냥 소리가 가볍게 날아다녀. 포칼 스피커는 그냥 중고음이 그냥 붕 떠 있어가지고 소리가 재생이 돼. 포칼 스피커는 저음이 안 나와. 얼마나 오디오에 대해서 모르시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저음을 이끌어내지를 못하셨으니까 저음이 안 나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음질을 좀 다져보고 나서 그 전까지는 그냥 깨끗한 사운드 위주로 사용을 했다라면은 드디어는 굉장히 포칼에서 쉽게 들어보지 못했었던 매끄러우면서도 밀도감도 있는 표현력 그리고 안정감 그리고 좀 그전에는 좀 약간 하이톤의 사운드였다라면은 이제는 밑으로 좀 쭉 가라앉으면서도 상당히 골격감도 느껴지는 그리고 뭐 한 방에 펀치도 분명히 있으면서 그전에 좀 아쉬웠던 중저음까지도 굉장히 밀도가 있으면서도 중량감 있게 뚝 떨어지는 듯한 느낌도 있는 포미가 있는 사운드까지도 나와주니까 그리고 뭐 심지어는 그 에이징이 좀 됐거나 그리고 룸튜닝을 하고 나서는 앰프를 좀 가볍게 사용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소리의 밸런스 자체가 톤 밸런스 자체가 이렇게 밑으로 좀 다운이 되고 좀 안정이 되면서 좀 단점이 좀 개선이 된 듯한 그래가지고 야 포칼에서 이런 사운드도 나오는구나 아직까지 들어본 포칼 사운드 중에서 제일 좋은 사운드인 것 같아요. 그런 평가도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제가 또 극찬을 한 스피커 이 골드문트 테티스 골드문트 테티스를 저희보다 먼저 세팅을 해놓은 샵에 가서 들어봤을 때 테티스 사운드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전혀 망설임 없이 환상적이다라는 표현을 써도 될 정도의 음질이 나와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청음실에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진짜 마음고생을 정말 많이 했는데 지금도 그런 환상적인 사운드가 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만들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그전에 비해서는 거의 훌륭한 사운드가 지금 요즘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아주 뭐 흡족합니다. 골드문트 테티스라는 스피커는 일단 풀 알루미늄 그리고 위쪽 캐비넷과 아래쪽 캐비넷이 아예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최고급 드라이버 유닛들을 탑재를 했죠.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시면 디자인이 뭐 특별해 보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만은 직접 오셔가지고 실물을 이 측면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요 정말 예술적이에요.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공을 굉장히 정교하면서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해놓은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풀 알루미늄은요 이게 진동이 없지 않습니까? 울림이 적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소리의 잡울림, 잡진동, 울림 이거를 최대한 억제를 해서 정확한 사운드를 내게끔 만들어진 스피커인데 정확한 사운드라고 하면은 좀 감성은 좀 떨어지는 사운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사용되어 있는 드라이버 유닛 같은 경우에는 금속재를 사용을 안 한 겁니다. 스칼라 유토피아가 부피는 훨씬 더 큰데 크기하고 무관하게 부피는 더 적지만은 사실상 얘가 구동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가격은 더 비싸고 더 구동이 어려우면서 더 큰 에너지를 요구를 하는 스피커인데 사운드의 풍부함은 스칼라 유토피아보다는 덜 풍부하게 나오죠. 그런데 덜 풍부하게 나온다고 해서 단점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응축된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훨씬 더 입자감이 고우면서도 정제가 잘 돼 있으면서도 질감이 월등히 더 뛰어난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 질감에 더 몰빵을 한
그런 사운드를 내주는 스피커인 거죠. 그리고 베리티 오디오 아린달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스피커에 비해서는 한결 더 내추럴한 사운드, 한결 더 뭔가 바람이 날리는 듯한 그런 사운드, 한결 더 하모니컬이 풍부한 사운드, 훨씬 더 하모니컬이 바람처럼 이렇게 휘날리는 듯한 그런 내추럴한 사운드. 이쪽은 이제 가격은 굉장히 합리적인데 대형 우퍼와 대형 캐비넷을 이용한 지금 극도의 나긋한 사운드, 극도의 서정적이면서도 듣기 편안하면서도 낭만적인 사운드를 내줄 수 있는 최고 가성비의 스피커. 그리고 하이엔드적인 해상력이라든지 하이엔드적인 하모니컬 펼쳐짐이라든지 정교함이라든지 입자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가장 가성비 좋게 내주는 스피커, 모니터 오디오 플래티넘 시리즈. 그리고 오늘 앞좌석은 자리가 안 되어 가지고 뒤로 좀 밀려나긴 했습니다만 이글스톤 웍스 안드라 3까지 전부 다 전체적으로 음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좋아지다 보니까 각 스피커들을 갖다 놓고 연결을 해놓고 음악을 듣는 즐거움 자체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하이엔드 제품을 정말 저는 신중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절대로 저는 그냥 유명한 브랜드라고 해서 무조건 칭찬을 하고 당장에 들리는 음질이 행복하게 들리지 않는데 그냥 비싼 제품이라고 해서 극찬을 해주고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뷰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2개월, 3개월 걸리는 거예요. 사실상 전부 다 제가 구입한 제품이에요. 이거 다 하나하나씩 제가 돈 벌어가지고 장만한 제품입니다. 다른 업체에 가가지고 청음해보고 이 제품은 내가 좋아할 만한 제품인데, 내가 칭찬할 만한 제품인데 구매합니다. 구매해가지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나 구매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앰프 가지고는 부족한데 앰프 구매하고 소스기기 또 그 다음 달에는 또 소스기기 바꾸고 또 룸튜닝도 해야 되죠. 시설 개선도 해야 되죠. 정말 밤을 새가면서 새벽에 퇴근을 해가면서 이렇게 무거운 제품들을 옮겨가면서 뭐 그런 것까지 다 총망라를 해서 최고의 사운드를 여기저기서 경험을 해보고 나서 그래도 거기에 근접한 사운드가 나와줘야 하이엔드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자신 있게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드디어는 좀 형성이 됐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하이엔드적인 음질이 업그레이드가 되었는가, 그런 것들을 제가 시간과 노력을 통해 가지고 체감을 하게 되었고, 그게 저한테 또 쌓이는 노하우가 되었고 지식이 되었고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고나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뿌듯한 마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이나 이런 음질을 감상하면서 느껴지는 보람과 행복감, 만족감, 기쁨, 이런 것들을 또 다른 분들과 뜻이 비슷한 분들과 좀 같이 누리고 싶다. 그리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 또 들려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오늘 영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